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 그리고 소식들까지 정리해드리는 맨하튼 나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만큼은 미국 증시가 모처럼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을 해줬지만 최근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이 악재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박사님의 분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 한도 상향 이슈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옐런 장관이 2주 내로 이거 상향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우려가 한층 더 커진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이번 주 미국의 정계는 이제 비교적, 잠잠한 편 같습니다. 2021년 회기가 마감되는, 9월 30일이었죠.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임시 예산안이 이제 발의가 되었고, 또 정부는 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12월 3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한 1, 2주 정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이제 본격적인 이 인프라 예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2022년도에 예산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단순히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 간의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민주당 내부의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예산안을 이렇게 확장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또 능동적으로 추진해왔던 이 인프라 예산은 1.2 trillion 하나로 한 1,400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렇게 베네핏들 또는 보다 강력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3.5 trillion 하나로 한 3,700조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라, 보장하라라고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민주당 대 민주당 또 공화당이라는 어떤 3자의 정치 역학 구도가 이루어지면서 타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미국 부채 한도, debt limit의 문제까지 이게 결부가 되면서 불안 요소들이 시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한도는 이제 28 trillion, 하나로 한 3,000조 이상 되는데, 한도액의 어떤 상향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물론 가능성은 이제 높지는 않지만, 10월 중순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까지는 이제 언론 중심으로 좀 탐색전을 벌이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현 정부 또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반대파들 사이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전과 협상이 가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미래 산업의 방향과 또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정부 지원, 무엇보다 세율 인상 등의 굵직굵직한 경제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주 동안은 미국 정계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채 한도 상향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불확실성이 크게 잔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 염두에 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지금 공급망 대란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산업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업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인지 분석해 주시죠. 네, 피해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 어려움들 얘기하기에는 참 많은 데이터들과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물류 문제와 공급망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월 말부터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 심지어는 이렇게 소상공인들도 이 계속되는 공급난과 물가 상승 때문에 물건 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발표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꽤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이제 끌었던 달러트리라는 회사가 있죠. 한국의 천냥스토어 같은 회사인데요. 현재 그런 상황에서도 상품 가격을 이제 모두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9월 28일에 언론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공급난과 물가 상승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소매 기업들과 또 이커머스 기업들 이제 그 회사들 중심으로 얼리 버드 세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그 10월부터야 10월 중순이 돼서야 시작되었을 세일즈 품목들과 제품들이 아마도 올해는 10월부터 이달 말부터 미리 시작되거나 또는 세일즈 기간을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늘리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소비를 분산시키고 또 더불어 어떤 공급망의 부족의 그런 이 문제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징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그 이제 정부의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첫 이 코로나 이 소비 시즌에 과연 그 소비 심리가 미국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제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곧 발표될 9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또 고용 지표와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 이슈,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시간 이상 지연이 됐던 이 접속 장애까지 악재에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 역시도 한 차례 휘청거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페이스북 이슈가 지난 몇 주 동안 또 오늘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였죠. 한 3, 4월경에 그 5억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던 페이스북이 정말 오랜만에 주요 언론사와 이의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3월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고의성이 없었고 또 무엇보다 그 당시에 해커들과 그 스캐머들이 실업급여 부당 수급이라는 사건을 그 이제 매우 그 큰 문제였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간 반면에 이번에 페이스북 이슈가 그 이 페이스북 회사와 또 시장에 미칠 그 영향력은 꽤 크고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페이스북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헤이트 뉴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보다 자극적이고 유해한 소식들을 이렇게 그 퍼뜨렸다 또는 이제 그 무마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페이스북이 알고도 의도적으로 허용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인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어떤 유해성 부분 때문인데요. 이번에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이제 페이스북의 이런 광고 전략이 만약에 확인이 되고 또 공개가 된다면 회사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많은 기업들과 사회단체들이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 소송이 폭발적으로 이게 되지 않을까,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 페이스북이 만든 이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어떤 정신 건강과 또 그 사회적인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페이스북이 알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후폭풍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 그 왕립보건학회가 그 예전에 조사했던 1,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그 자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그 정신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SNS라고 이제 보고 발표되기도 했었죠. 그동안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 그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선도해왔던 또 주장해왔던 페이스북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 위드 코로나가 이미 많이 확산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많이 되찾은 모습일까요? 네,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back to normal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유행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with corona라는 그런 말들이 여러 국가들 또 사회들이 많이 화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with corona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여러 지역들과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를 일종의 일반적인 독감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간주했고 이미 함께 코로나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미국의 코로나 상황과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아무래도 한국의 코로나 대응 시스템과 국민들의 시각을 많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참 다르다,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with 코로나에 대한 미국의 어떤 대략적인 분위기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with 코로나였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지? 하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 또 지속된다면, 곧 있을 이제 11월 중순경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춘수감사절 연휴 시즌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또 연말까지 연결되면서 여행 관련된 상품들이 예상에 의해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현지의 다양한 소식들 저희가 박사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